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이 폭염 기간을 넘기실 것을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인 7월 27일은 6.25 전쟁에 휴전된 지 6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날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승전일 축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순국한 장병들 위로하는 행사를 비롯해가 정군 지휘관 회의 등을 소집하고 그리하여 이 승전일을 대대적으로 축하를 했는데, 이게 승전일은 대한민국이 축하할 일입니다. 이 김일성 집단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배후에 공모하여 그 힘을 얻고 남침을 해가지고 아주 한반도 저 제주도까지 적화 통일을 기하려고 하는 기도 아래 남침 전쟁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도로 38선 이북으로 밀려갔기 때문에 그 패배한 것은 김일성 집단이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유엔이 21개국이 참전해가지고 북한의 이 남침을 저지했어요. 38선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저지했습니다. 그로부터 6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서 G7 국가에 등극할 정도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승전일로 축하해야 되는데 어찌된 셈인지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침묵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침묵했습니다. 그날 김정은은 남북연락통신선을 작년 6월 9일에 6번째 단절했던 것을 그날 개통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은 캄캄해요. 남북 연락선이 통하고 있는지 단절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인 이 통보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권 실세들은 환희작약한다.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격하게 환영한다.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런 시혜에 대해서 아주 감격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전승절날 이 통보를 받고 우리의 전승절 기념은 생략한 채 김정은의 일방적인 이 통보에 이렇게 날뛰고 좋아하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이어 북한은 김여정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입이 아니죠, 김정은 명의의 북한 조선통신 성명을 통해 가지고 8월에 예정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절망이냐 희망이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에 있다. 우리 말 들어라. 아주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통일부에서는 외교부를 제치고 미 국무부가 이게 한미 훈련 이 중단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 북새통에 북한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이 북새통에 벌써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2건을 통일부가 승인을 한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아마도 미국을 설득하거나 오히려 미국에 대한 어떤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를 핑계로 하든지 해서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의 의도대로, 북한의 강박대로, 북한의 강요대로 아마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와 같이 북한에 굴종적이며 북한에 대해서 고분고분하는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수백억 들여서 우리 돈으로 지어진 그 폭파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해수부 직원이 이 NLL선을 떠내려간 것에 대해서 총살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가령 남북연락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통제를 해야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북한에 굴종적이냐? 그것은 이 정권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굴종적이어야 된다. 그래 내년 2022년 2월의 베이징 북경의 동계올림픽이 김정은 문재인의 정상회담 또는 한미 북한의 정상회담 또 한중 북한의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화쇼를 함으로써 그 2월 달 바로 한 달이 채 안 돼 있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평화쇼, 가짜 평화쇼에 현혹이 돼가 그 이튿날 지방총선거에서 여권이 싹쓸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굴종적이어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이 정권의 속셈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대칭 무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체제 외에는 이걸 대결할 방법이 없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한마디도 않고 그저 제재 완화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면 북한이 핵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생각을 왜 하느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는 차원에서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586 주사파 종북 세력을 이루는 그 핵심들이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합니다. 이건 성립하지 말아야 할, 출범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왜? 미국과 결탁한 괴뢰 이승만이 친일파를 연합해가지고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정당성 일체 없다. 북한은 민족 주체적으로 성립된 김일성 정권이다. 그것이 조선반도의 유일한 정권이다. 이게 아주 위대한 선전 모략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깜쪽같이 속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그래야 50선거가 치러졌고 그래야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리고 유엔에 의해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았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대결해가지고 유엔 결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싸웠습니다. 괴뢰로 말하면 김일성이가 철저한 괴뢰입니다. 이건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스탈린 시대 이래에 외교문서가 다 공개돼 있어. 이건 대한민국 지금 외교부에 그 자료가 전부 한글로 번역돼 있어. 그럼 이 주사파 이 사람들은 80년대에 학생운동 하면서 그때까지 이영희 씨나 이런 사람들이 과장되고 허위의 정보에 의해서 쓴 무슨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고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이것이 가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이념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깨야 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깨야 할 첫째 항목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왜 제주도까지 밀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인민공화국이 승전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가 김일성 체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거꾸로 원상태대로 가서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G7 국가에 등극하게 된 이 나라가 이렇게 건설됐다. 이게 못마땅한가? 김일성이가 제주도까지 점령하지 못한 게 억울한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저 주사파 정권을 그렇게 흠모하고 추종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화하게 정당성 없이 성립된 정권이다.
둘째로 6.25 전쟁에 김일성이가 저기 제주도까지 적화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이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본 사고가 깔려 있어 가지고 무조건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미 구호를 앞세운 이들인데 미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 위에서 학생운동 때 출발했는데, 지금 586, 50대가 된 지금에 와가지고는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하는 사이에 하여간 부가 축적됐어. 그래, 그 자식들은 그 미 제국주의 나라에 전부 유학을 보냈어. 구라파 선진국에 유학 보냈어. 비싼데. 이게 사고와 행동의 다른 면에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이런 집단이 정권을 유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도 체제 위기도 아주 이것을 훼손하는 한에 있더라도 우리가 일단 정권을 계속 장악해서 살고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놓치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이런 강박 관념 때문에 이런 위태하고 망상적이며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 이런 역사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에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핵인질, 그 핵은 노무현 대통령 일찍 얘기한 바가 있죠. 민족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 집단은 도쿄올림픽, 코앞에서 열리고 있는 도쿄올림픽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됐지 뭐가 됐든지 간에 세계 문명국가 다 참가하고 있는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도 다 참가하는데 이런 불량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족을 포로 수용소에 가두듯이 가두고 나놓고, 그러니까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에서 암살하는 이런 정권이, 그러니까 이 정권의 속성, 그리고 이 정권이 성립된 과정, 이 정권의 행패, 그리고 핵을 보유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핵인질로 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을 추승해야 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이 정권 실세들은 오로지 정권 유지 연장에 골몰해갖고 나라를 자칫 파탄지기에 몰아가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느냐.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이러한 속성을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정권을 잡지 않으면 이들이 계속 정권을 잡는 향후 그 5년간은 끔찍하고 위태한 국가의 위기가 누구 말 맞더나 누란의 위기, 계란을 쌓아 올린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코로나 위기에 재난자금 퍼붓기에 재정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 이게 다 겹쳐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에 특히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